안녕하세요. 정수태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이 통합과학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죠. 자,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뭐 익히 아시다시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네 과목이 다 들어있죠. 각각의 과목별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애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샘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물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중력 단원이거든요. 그럼 중력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뭐 익히 여러분 물리 알고 계시잖아. 공식 외우셔야죠. 공식 외우신 다음에 그걸 적용을 시키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뭐 ED, 뭐 D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걸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의 거리,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될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에다가 물체의 운동 시간을 곱해서 내가 저걸 구한다. 이 공식과 함께 문제 조건들을 좀 잘 보셔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수평 방향에 던진 다음에 오케이 P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DED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동시 도달한대요. 동시 도달하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보기는 제가 안 실어놨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대충 그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단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이죠. 예, 이걸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까요? 화학입니다. 보통 이제 선배들이 또 역시나 어려워하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그럼 중화 반응 같은 경우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중화 반응이란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거 중학교 때도 하지 않나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만나서 물을 생성해내는 반응이다 라는 이런 중화 반응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안에 이 그래프 안에 실험 1이라는 거와 실험 2라는 거 안에 도대체 H 플러스가 몇 개 있고 OH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 그 개수를 파악하는 공식이 있죠. 역시나 이것도. 개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들을 1대1로 반응시키면 역시나 게임은 끝.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암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과목들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케이 뭐예요? 등장액.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고장액,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저장액인 상황이겠구나. 그거를 이제 부피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얘는 고장액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들어가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등장액인 상황은 지금 보통 문제가 이걸 기준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기준이니까 뭐 얘는 물의 이동이 없다. 아니에요. 무조건 있습니다. 얘는 물의 이동이 같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얘는 이게 더 큰 거고요. 얘는 이게 더 큰 거고요. 이거는 물의 이동이 같다라는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런 포인트가 여러분 내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디귿 맞고 니은 틀리면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된다. 생명과학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특정 포인트들을.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과학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 그림만 보고 빛이 전자를 방해를 받고 있네. 그게 원자핵과 전자가 아직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원자라는 게 생겼고 원자라는 틀이 생겼고 빛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 애들이 원자라는 게 형성됐으니까 이 빛들이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포인트들을 잘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뭐냐? 굉장히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통합과학인데요. 맞습니다. 통합과학. 거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과학이지만 암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에요. 모든 설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설명을 들으셨는지 제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통합과학은 과학이잖아요. 근데 7, 80% 많게는 저는 90% 정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암기만 잘해도 1등급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더 할까요? 네, 8, 90%라고 할게요.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8, 90%를 우리가 암기로 여러분들 해결을 하는 거예요. 8, 90%를요.
진짜예요. 네. 제가 이거 통합과학 몇 년 했는데요. 8, 90%는 여러분들 암기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커버가. 그럼 나머지 10에서 20%가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응용이나 자료 해석, 계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통합과학에서 지금 문제들이 패턴이 다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암기가 기저에 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암기가 도대체 어떤 포인트인지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포인트들을 내가 건드리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물리잖아요. 이 물리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 근데 그 공식을 적용을 못 시키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그걸 아셔야겠죠. 뭐? 높이예요. 오케이. 네. 자, 높이입니다. 지금 이 A와 B가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같죠. 그러면 이 높이가 같다는 거에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높이가 같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되게 많이 쓰네요. 물체의 운동 시간이 같다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가셨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행동이 이거라고요. 높이가 같다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물체의 운동 시간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A 같은 경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를 각각 보시면 A의 이동거리가 지금 몇이에요? D죠? 그럼 이 D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인데 그걸 A라고 할게요. VA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A가 운동하는 시간을 써주셔야 되냐? T 운동 이렇게 써주신 운동한 시간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도 해보세요. B도 어떻게 돼요? ED라고요. 근데 얘 수평 방향의 속력이 뭐예요? VB잖아요. 근데 뭘 해? 운동 시간을 곱해주셔야 되잖아. 공식 백날 외웠어. 근데 풀리는 게 없지. 왜냐면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쵸? 미지수가 지금 이거는 이건 상수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있지만 A와 B의 속력도 우리가 모르고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 시간도 모르니까 내가 이 공식을 외운다라고 한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높이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힌트를 주는 거고 높이가 같으니까 운동 시간이 같다. 즉,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이 값이 같다라는 걸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D와 ED 중에서 여러분 큰 건 누구야? ED가 크죠. 아니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ED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대. 그러면 우리 속력은 어떻게 돼요? VB가 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이게 조금씩의 변형이 될 뿐이지 시작은 다 이렇게 됩니다. 통합과학은. 물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하는 물리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통합과학에서의 물리는 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보기 기억는 디귿 중에 하나 맞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건드릴 건 되게 많습니다. 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뭘 쓰냐? 우리는 중력을 알잖아요. 중력 구하는 공식이 F는 mg라는 걸 알죠? 그럼 이걸 나눠요. FA는 뭐가 돼요? A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고 B는요. B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지금 같잖아. 같잖아요. 그러면 이 중력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건 누구예요? 질량이겠죠. 질량이 누가 크대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게 크다라는 거잖아. 그럼 중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보기 또 다른 걸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통합과학 물리에서는 요구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물리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해요. 이거 모르면 못 풀죠. 그렇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봅시다.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되는지 봅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케이. 중화반응 뭐 어려워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만나서 물을 생성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애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 했어요? 농도와 부피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보통 부피는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이 됩니다. 부피 제공돼요. 그럼 이 부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농도를 파악하신 다음에 중화 반응을 시켜주는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자, 중화점에 대한 데이터가 이건 제공된 문제예요. 그럼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선배들이 이 문제 대놓고 많이 틀려요. 그렇죠? 왜 이거 자 봅시다. 잘 따라와요.
패턴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운데 지금 보시면 중화점이라는 데이터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온도로 주어집니다. 가장 높은 온도가 중화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가장 높은 온도가 되겠죠? 그때의 부피비를 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HCl과 NaOH 부피비가 1대2입니다. 그러면 농도비는 어떻게 되냐? 2대1이 되는 거예요. 농도비는 2대1이 된다고요. 이게 HCl이에요. HCl. 2대1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중화점에서 나온 부피비를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1대1이면 상관없어. 1대1이면 그대로. 농도가 같은 경우니까 그건 난이도가 제일 떨어지는 문제. 지금 이건 농도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2대1로 맞춰주셔야 돼. 그렇죠? 농도가 2대1이라는 거야. 2대1. 이 첫 번째, 이거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여기 실험에서 HCl 대 NaOH 농도비가 2대1이라는 거. 이거 알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실험에선 중화점이 어디예요? 중화점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그치? 여기서의 부피비를 보세요. 여기는 2대1이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농도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1대2. 그럼 끝났어. 부피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문제에서 제공이 되고 농도비 여러분들이 지금 구했잖아. 두 개를 곱해서 중화 반응시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단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 패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거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여기서 또 역시 많이 날아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여기 보세요. 실험 1과 2는 묽은 염산의 농도만 다른 조건이라 라고 했습니다. 묽은 염산의 농도만. 그러니까 내가 이 1, 2를 보면서 묽은 염산의 농도만 바꿔서 지금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NaOH의 농도는 여러분들 통일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통일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대1이 아니라 4대2다. 이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 4대2가 2대1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결국 또 이런 문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왜 이러죠?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서의 HCl의 농도비를 물어본다고. HCl의 농도비. 그럼 몇이야? 4대1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씩의 변형됨.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런 조건들 했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는 역시나 기본적인 암기.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체득화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중화점이 나온 문제 자체가 쉬운 건데 중화점에서 만약 농도가 같다면 더 쉬운 거고, 그다음에 지금 농도가 다른 거에서 조건을 좀 추가적으로 한 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많이 진화가 되냐면 특정 학교들에서 이거를 아예 농도를 미지수로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농도가 지금 우리가 편하잖아. 솔직히 편하잖아요. 2대1이네 1대1이라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수가 딱 결정이 되니까 쉽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농도를 A, 그 다음에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지의 농도를 설정해가지고 쭉 계산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 진화가 되면 거기서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역시나 그것도 마찬가지네. 그런 문제 몇 번 풀어보면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하다 보면 여러분 다 풀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시간을 줄이는 연습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스타일은 여러분들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개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누구나 다 외우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외우는데 도대체 이 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미지의 농도 해가지고 더 복잡한 중화 반응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암기.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예전부터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진짜 순수한 암기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단원이잖아요. 물리화학에 비해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통합과학 내용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라이트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면 여러분들이 변별이 안 된다는 거죠.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1등부터 끝에까지 줄을 세우려고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문제들이 많이 진화되는 과정 중에 이미 자료 해석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서 물의 이동을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표나 그래프로 많이 나옵니다. 표나 그래프. 뭐냐? 특정 용액, 이건 등장액이란 용액과 이거는 고장액, 저장액이란 용액에 넣은 거잖아요. 넣었을 때 변화를 준 거잖아. 그림으로 준 거잖아. 그림이 참 신기해요. 사람이란 게. 그림으로 딱 뭔가 정보를 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내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주면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삭막해지면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다고. 근데 그 숫자로 주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자료 해석 문제라고요. 이 숫자의 변화를 보고 여기서 그것도 이제 질량의 변화라든가 부피의 변화 이런 걸 주면서 이게 지금 이 A라는 상황이 가라는 상황이 등장액이냐 그림이 아닌 숫자를 줬을 때 나라는 상황이 고장액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숫자로 주고 파악하는 자료 해석 문제들이 이미 특정 학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역시나 요구하는 정확한 내용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구과학도 볼까요? 지구과학이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구과학이 랑 생명 포인트가 약간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이 두 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잘 잡는 학생들이 점수가 보통 높습니다. 지구과학 특히나 이 우주랑 이 여기랑 연결된다는 게 별의 진화 단원이 있거든요. 여기 둘의 단원이 색깔이 비슷해요. 또 다른 지구과학은 또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각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두 개 중에 먼저 시점이 언제냐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가가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점이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원들, 우주 단원들은 특히나 그래요. 우주 단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시점 그리고 시간이 변해가는 과정 중에서 각 시점마다의 여러분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면서 역시나 자료 해석이 나왔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이 통으로 외운다라기보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우주 단원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 포인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의 물화생리는 현재 지금 이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과목별로요. 물론 모든 단원들을 제가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제한된 시간이니까 각각의 대표적인 단원들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 이거 물리 문제거든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거 오히려 굉장히 여러분들 선배들 굉장히 잘해요. 패턴화되어 있다고요. 문제가 굉장히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데서 틀려요. 이런 데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틀린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방심해서 틀린다는 거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중력이네. 중력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F는 mg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배워요. 실제로 모든 책에서 mg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되니까 떨어진다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B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력 적용되고 얘는 가만히 달려있으니까 중력이 적용이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가만히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중력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중력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단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공위성 문제거든요. 인공위성도 중력이 적용이 되니까 이 지구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암기까지 암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이런 이론적인 흐름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원자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어는 원래 어떤 게 포인트냐면 항상 많은 빈도로 높은 빈도죠. 높은 빈도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특징들 굉장히 많습니다. 낼 게 굉장히 많아요, 문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 얘네들의 전자를 잃냐, 얻냐 해가지고 여기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또 생각보다 틀립니다.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와 그들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물리랑 화학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화학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계산에만 너무 혈안이 안 돼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차피 계산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몇 번의 패턴 연습만 하면 우리가 그 누구나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 푼다.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거기에만 너무 이게 통합과학을 저도 이제 오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통합과학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산 문제만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너무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면 이런 이론적인 걸 틀려서 여러분들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이론적인 부분도 물리화학은 무조건 계산 문제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론적인 부분도 요즘은 아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데서 이제 포인트를 주시기 때문에 꼭 이론적인 부분을 등한시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수능통합과학과 내신통합과학의 연계성입니다. 지금 왜 예비 고1, 지금 고1들이죠. 고1들이 볼 통합과학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왜 수능통합과학을 설명을 하냐?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고3 선배들은 아직 15개정 교육과정이어서 수능으로 탐구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각각을 보죠. 그중에 2개를 선택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 수능을 보는 과목을 내신에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수능 문제들이 내신 문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구조상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 학교가 이런 인재들을 배출했어요 해가지고 뭐 서울대 몇 명 합격, 고대 몇 명 합격, 연대 몇 명 합격, 뭐 의치대 몇 명 합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수능에서의 여러분들 수능에서 볼 문제들을 미리 노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원 문제, 학력 평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가이드가 된다고요. 가이드가. 수능 문제들이 가이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통합과학이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수능 통합과학을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는 가이드 문제가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가이드 문제들을 보면 여러 단원들을 이제 하나의 문제로 합치는 그런 식의 그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화학이면 화학끼리, 물리면 물리끼리, 생명이면 생명끼리,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끼리 이렇게 합치는데 이게 아직 이제 첫 통합과학 수능을 보려면 2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앞으로는 점점 문제가 여러 과목끼리 합쳐지는 그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내용 문제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가 쭉 길면 일단 여러분들이 읽다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타임라인, 그 타임 어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 단원들이 합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지면서 자료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소비하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어내려가는 그 소비 시간이 길게 되면 결국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쫓기게 되면서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료 해석은 더 중요해질 거고, 근데 그 자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잘 암기를 해주셔야 이 자료 해석 문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문장 2개 딱 주고 그냥 A, B, C 준 다음에 맞는 학생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온 기본양 단원, 가장 통합과학의 가장 앞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내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더 내용을 부풀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원원 문제잖아요. 산화원원 문제. 산화원원 문제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것도 산화라는 거는 산소 이동에 따른 산화원원과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원원 이런 것들. 환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는 거는 에너지의 출입 단원에 대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거 섞으신 거라고요. 2개를 섞은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자체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흡수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가이드 문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 해석 문제들, 여러 개의 융합형 문제들을 우리가 하려면, 그리고 이걸 준비해야지만 여러분들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확한 게 내가 이 통합과학 내의 모든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그럼 너무 좋지만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시간 낭비여서 과목별로, 그리고 그 과목에서 단원별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암기를 해야 우리는 이 통합과학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 영상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